AI 공포가 채 가시기 전에 이번엔 구제역입니다. 충북 보은, 전북 정읍에 이어 수도권인 경기 연천까지 뚫렸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구제역 위기 경보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구제역 공포, 막을 길은 정녕 없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세 분의 전문가 함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가 자꾸 장 기자님 계속 자리 지키고 잘 계십니다. 네. 자, 그리고 최찬희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나오셨죠? 예, 처음 나왔습니다. 예, 재밌는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영원 의원님, 여의도 분이 좋긴 좋네요. 예, 얼굴 무척 좋아지셨어요? 살이 좀 쪘어요. 아, 근데 진짜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예.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요즘 그 경북 주말에 내려가고, 예, 주중에는 서울에 있고.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지역구 활동 하시나요? 지역에서 이제 그 농민 활동 오래 하셨었죠. 의성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닙니다. 농민 대표니까 전국에 농민 단체들 모임 있을 때나 또 뭐 교육이나 이런 거 좀 부탁하면서 강의도 좀 하고, 예, 전국구로 뛰어다닙니다. 대권 행보한다고 오해받지 않으세요? 아, 그럼 우리 정봉주 의원님도 대권 행보. 알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서 이제 멘트로도 나간 것 같은데요. 예. 충북 보은에서 처음 젖소에서 시작되는 것이 지금 수도권까지 확산된 상황인 것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뭐 전혀 지난번에 AI 때 소독약 파문도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뭐 아무런 기재나 이런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예. 이게 전대미문의 상황이라고 그래요? 뭐 그 바이러스 종류도 틀리고. 예, 맞습니다. 예. 예. 사실은 처음이죠. 두 가지 구제역 바이러스 중에 다른 O형하고 A타입이 동시에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O형 타입, A형 타입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O형 타입하고 A형 타입이 왜 중요하냐면 백신의 효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그냥 다 구제역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게 7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타입이 다르면 백신 효과가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A형과 O형. 보통 구제역이 오게 되면 한 형만 왔었나, 이제까지는? 지금까지 2010년에 잠깐 A형이 한번 나온 적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O형만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대책도 O형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백신도 O형 중심으로 했는데 이번에 A형이 나왔어요. 뜻밖의 이제 A형이 나오니까 정부도 당황하게 되고 농가에서도 굉장히 허탈하게 되는 거죠. O형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우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느닷없이 A형이 나오니까 엄한 놈이 나타난 거예요. 맞습니다. 김 의원님, 2010년도 구제역 공포가 휩쓸 때 그때 의성에서 농민 활동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의성 한우협회 회장이었죠. 그 방역의 최일선에서 추운 겨울에 바들바들 떨면서.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때 상황하고 지금 7년 만에 유사한 더 심각한. 그때는 이제 안동에서 집중적으로 처음에 발생을 해가지고 안동에 한우가 없다 할 정도로 매몰 처분을 심하게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포가 굉장히 심했고 그 이후에 경기도로 번져가지고 이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의성 한우협회 회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바로 코밑에서 터졌으니까 방어막을 설치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 의성에서 구제역 피해를 전혀 보지 않았어요. 방어격에 성공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경험했던 게 그때 이제 우리 축산계장님이 이 방역 부분에 있어 정말로 전문가였고 그리고 그 당시 군수님이 축산계장에게 정권을 거의 위임을 하고 의성군 축산계장에게 정권을 위임하고 예산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축산계장 중심으로 방역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또 제가 이제 한우협회를 이끌고 가면서 농가들의 그 방역 의식을 고취하는 거,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 이런 부분 서로 이제 쌍방향의 조응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역은 이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리드를 해야 되고
조기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험을 그때 배웠습니다. 예. 최 교수님, 지금 조기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금 심각 수준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우리가 AI 때 정부가 초동 대처가 늦었다 하는 그렇죠. 바람에 사실 이번에는 보훈에서 첫 발생하자마자 이동 제한도 걸고 오늘은 이제 심각 단계로 격상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번 구제역은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정부가 신속하게 지금 대처하고 또 강력히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대처는 잘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확 퍼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바이러스가 보훈 바이러스도 그렇고 만약에 작년에 했던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고 하면 정부의 그 방역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방글라데시나 동남아시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처음 확인됐거든요. 그게 A형인가요? 아, O형. 같은 O형이라도. 같은 O형인데. 같은 O형이라도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하고 전혀 다른 그 방글라데시에서 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유입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유입됐다고밖에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의원님 지금 보시기에 O형인데 방글라데시 유형이고 그럼 외부에서 유입됐다. 정부는 지금 대책을 잘 세우고 있다. 근데 보면은 충북 보훈, 그다음 전북 정읍 여기가 O형이고요. 경기도 연천은 A형.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처는 일단 잘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AI에 대응했던 그 팀이거든요, 지휘부가. 그러니까 AI에 그때 이제 늦게 대처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실컷 묶어놔가지고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대처에는 아주 기민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O형하고 A형하고 함께 나오고 O형도 이 동남아 쪽에서 주로 발생하던 O형이 지금 터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유입된 건가 하는 유입 경로가 아직 불투명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A형이 연천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연천은 지금 수도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동시에 다발적으로 아주 먼 거리에서 함께 터지고 있는 이 현상. 그렇죠. 이거는 약 1,500km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이거는 내부 전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역학조사를 해도 정읍하고 연천하고 역학적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왜 동시에 이 먼 거리에서 함께 터졌느냐.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그 구제역이 함께 터지느냐. 이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사실상. 원인을 못 찾고 있나요? 그런데 주목해볼 수 있는 게요. A형이 2010년도 A형이 연천에서 터졌어요. 아, 그때 잠깐 나왔다가 잠깐 터졌던 건데. 연천. 그러니까 이때까지 쭉 우리나라에는 다 O형만 터졌어요. 근데 A형이 터졌던 사례는 2010년도에 총 합치면 6건인데 그때 이제 그 주변 지역으로 터졌거든요. 그게 전부 연천 포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A형이 연천에 터진단 말이에요. 뭔가 잠복해 있다가 그러니까 잠복의 가능성, 이게 이제 상재화되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는 거고, 이렇게 추론을 해요, 추론. 그 당시에 터졌는데, 그것이 야생으로 전이됐고, 야생에서 다시 바이러스가 있다가 다시 민간으로 돌아온 게 아니냐. 이게, 질병의 방역은 가축만 해서는 안 돼요. 실제 이게. 그렇죠. 거기 또 산악지대고 그러니까. 가축이 있는데 농장에는 겨울이 되면은 야생동물들이 들어옵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축산농장 같은 경우에는 고라니, 멧돼지가 들어와요. 먹을 거 찾으러. 축산농장 상대적으로 먹을 게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짐작에 합리적인 의심. 그 당시에 그 A형 바이러스가 야생으로 전이됐고 그게 야생에 그냥 남아있다가 다시 겨울철에 먹이 부족 현상이 거치면서 민간으로 내려온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우리 방역은 가축만 방역해서 되는 시점을 지났다. 야생의 방역. 야생의 바이러스 검출을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뭘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먼저 물어보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연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연포천이 A형인데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실은 뭐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북한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아니, 왜냐면 그렇게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늘 있어서. 예, 맞습니다. 뭐 그때 2012년에서도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주로 흔하게 발생하는 A타입의 형태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우리나라 연천 이번 A형 타입도 현재 유전적 특성이 아직 나오질 않았고 있고 분석 중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거는 평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북한 측 된다. 소행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이게 이르죠. 예. 근데 그거는 예. 짚고 넘어갈 건 있어요. 예. 이게 질병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요. 남북한이 같이 공조를 해야 네, 한다. 공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야, 그럼 제가 질문을 제대로 했네요. AI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 구제역에 대한 대응도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남북한의 이 질병 발생이나 그 빈도나 자연 상태에서의 바이러스 그 잔존이나 이런 거를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해야 이게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지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래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바이러 그 AI, 그 다음에 구제역, 트위치를 위한 남북 연대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해야죠. 예, 해야 아주 좋은 됩니다. 것 같아요. 예. 농민들이 박수 칠 것 같아요. 그리고 쌀도 좀 서로. 예. 네. 우리가 종북이 되는 건가, 변호사네? 아니, 그 AI와 예. 그 구제역 때문에 남북 관계가 갑자기 이제 협력 모드로. 그럼요. 아니, 뭐를 해야 되니까요. 질병 때문에 협력하는 그럼요. 이런 관계가 예. 될 수도 있죠. 실제로 협력을 해야 돼요. 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원인들, 발병의 원인이 뭐냐. 앞서 이제 그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뭐 야생동물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언론에는 지금 보면 뭐 수입 사료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보온을 조사해 봤더니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더라. 일종의 이제 그 외국인 혐오 같은 것을 또 나올 수도 트럼프에 뭐 트럼프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전문가들이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그러면 사람에 의한 감염 이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는 것인지 저는 최 교수님께 그걸 좀 여쭤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매번 구제역 발생할 때마다 수입 사료 얘기는 항상 언급됐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수입 사료들은 수입 사료 원료나 수입 사료 수입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사실.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이번 처음만 나왔다고 하면 이제 괜찮지만 매번 할 때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교류가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유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7, 80년대라고 해서 동남아시아의 구제역이 더 흔하면 흔했지 지금보다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아무 청정 지역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겠어요? 동남아시아나 방글라데시나 중국이나 굉장히 그 왕래나 그럼요. 인적 옆집처럼 교류가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냥 뭐 제 집 드나드다시피 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왕래와 빈번 교류가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역학조사 해보면요, 토양, 흙에서도 보통 6개월 정도 바이러스가 생존 가능해요. 6개월 동안이나요? 예, 그러면 그쪽에 갔다 왔다 본의 아니게 신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유입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뭐 외국인을 혐오하는 것보단 이 교류가 빈번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백신이나 이런 걸 해갖고 예방을 잘할 것이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님 지금 이제 A형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백신을 주로 O형 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O형을 공급을 했고요. 예. 지금 현재는 O 플러스 A형으로 공급을 합니다. 아, 지금요? 투가 백신으로. 예. 그런데 이렇게 백신이 됐으면 항체 형성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 매몰 처분을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항체 형성률이 예상보다 아주 낮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렇죠? 우선 정부에서는 그동안 항체 형성률이 97%, 8% 된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허위였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항체 형성률이 97%, 8%라는 거는 거의 완벽하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거의 뭐 완벽하게 방어했다는 건데. 그 정도가 되어 있으면 사실상 이렇게 발병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97%, 8%라는 거는 백신 접종에 동의하고 백신 방식으로 접종에 참여한 농가의 비율이 97%, 8%다. 과거에는 백신 접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 방식으로 2010년도 이후에 바꿨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방식에 동의하고 참여한 농가의 비율이 97%, 8%나 된다.
이 얘기지. 예. 소 전체를 97% 8% 했다는 건 8% 아니야. 해가지고 항체가 형성됐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 이제 와가지고 이건 말장난이고. 농민 활동하실 때는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 됐으니까 그럼 담당자들 불러갖고 뭐라고 질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워낙 또 방역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야단치지 말고. 야단은 좀 덜 치고 예. 계속 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는 거죠. 지적할 거 지적하고. 초선인데 의원의 품성은 거의 대권 주자급이네요. 이거.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 발뒤에 불부터 떨어지면 불 끄고. 먼저 꺼야 되니까. 예. 그럼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부의 방향은 제대로 했는데,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빨리 추가 접종을 농가에서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계속 이동 제한을 해서 가능하면 확산을 막는 게 일단은 최선의 방책이죠. 지금 어느 정도 살처분이 됐나요? 지금 살처분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받았는데 외우지는 못하겠고요. 예. 지금 한 1,000두 가까이 해나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식이 백신 방식으로 전환하고 나서 발생을 하면은 시군 단위로 첫 번째 발병하는 농가는 농가 전체를 살처분해서 매몰처분합니다. 예. 그리고 그 3kg, 500kg 이 내에 반경 내의 농장은 살처분 안 하는 거예요. 백신을 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인근 농장도 살처분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발병한 농장의 항체 조사를 해보니까 예. 항체 형성률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97%, 98% 예. 했다고 하는데 했는데 항체 형성률이 너무 낮아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발병했던 보우는 19%, 예. 정읍은 5%. 어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완전히 구멍이 뚫렸다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실제 정부에서 발표한 것하고 예. 일이 터져가지고 항체 형성률을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현재는 발병 농장 주변의 농장 한 500m 내까지도 예. 살처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워낙 항체 형성률이 낮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급하게 해야 할 일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빠짐없이 다 그 접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백신을. 이게 했던 개체라 하더라도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더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전수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 일단 해야 됩니다. 일단 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오늘 그 정읍에서 두 번째 농장이 발병했잖아요. 아하. 그래서 전체 발병한 농장은 4농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은에 2건, 정읍에 1건, 연천에 1건 이렇게 예. 4농장인데 특징이 이 4농장 모두 예. 자가 접종 대상 농장이에요. 뭐냐면 현재 50두까지는 예. 접종을 하는 거를 공공수의사가 들어가서 직접 접종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전문 수의사가 시군하고 계약을 해서 공수의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그 공수의 분들이 농장에 들어가서 소규모 농장이죠. 50두 예. 미만은 직접 다 접종을 해요. 그리고 50두 이상은 농장에서 농장주가 접종을 해요. 자가 접종. 중형 이제 많아지니까. 규모가 크니까 정부에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를 못 하니까 농장주 보고 직접 다 해라. 이렇게 해서 50두 이상은 다 직접 접종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4건이 터졌는데 4건이 공교롭게도 다 50두 이상의 농장에서 터졌다는 거예요. 소규모 그러니까 이 공공수의사가 공공수의사가 들어간 곳은 자가 접종 했던데. 대상에 터졌다는 거예요. 무슨 특징이 공통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항체 형성률이 낮은 이유가 농민들에게 직접 맡겨놨다 보니까 안 했다. 안 했을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성은 낮고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했을 텐데 문제는 접종하는 방식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냉장 보관을 해가지고 접종을 할 때는 다시 녹여서 그러니까 데워서 18도 내지 25도 이 정도 온도를 맞춰서 접종을 해야 이게 효율이 높아요. 항체 형성이 아주 이제 요 접종하는 방식이 까다로운데 이런 그 교육들이나 지도들을
정확하게 다 농장주들에게 해주지 않았다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지금 그 김 의원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냥 일반 주사를 딱 갖다 맞히는 게 아니고 무척 복잡하네요. 좀 복잡하죠. 백신은 일반 그 뭐 치료 항생제 주사 놓는 거, 약물 주사 놓는 거 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자꾸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농가 입장에서는 백신 했는데 항체가가 낮다. 그러니까 이제 농가에서는 자꾸 물 백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부는 백신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예, 이제 정부는 백신만 놓으면 90% 이상 나올 텐데 0% 나왔으니까 백신을 안 한 거다 이러는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농장에서 이제 어떤 개연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대로 이제 받아왔을 때 보관을 제대로 했나.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겨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백신을 보관을 할 때 잘못 보관을 하면 이 백신들이 살짝 얼을 수 있어요. 냉장고에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냉장고다 보면 좀 온도 강하게 잘못 맞추면 좀 살얼음 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백신은 살얼음이 얼으면 백신 효과가 전혀 없어요. 또 못 모르고 냉장고에 놓는데 김치 냉장고에 놓으면 살얼음 그럴 수도 있고. 얼어버린다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보관상에서 이제 보관상의 겨울이니까 겨울에서 약간의 그 얼음 얼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장에서 백신을 곧장 놓게 되면은 뭐 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냉장고에 있던 찬 그런 백신이 몸속에 들어가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또한 최소한 1시간 정도 상온에서 조금 데워야 되는데 체온하고 좀 업비슷해질 때.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조금 이제 또 전문가가 아니다 뭐 빨리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보온 농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 백신을 11월 말에서 한 12월 초에 했다고 하거든요. 11월 말 12월 초. 그러다면 한 2-4달 지났다 보면 또 항체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 번에 맞춰짐으로 인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쉽게도 이런 농장들에서 간혹 이제 백신 항체가가 거의 이제 나오지 않거나 너무 낮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AI의 경우에는 그 발생 지점에서 3km인가요? 반경을 정해가지고 그 안에 이동 제한 이동 제한시키고 전부 살처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소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826마리인데 살처분된 숫자가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금류에 대해서는 백신 정책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살처분 정책만 가지고 방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재류, 구제역에 대한 대응은 백신 정책과 살처분 정책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시군 단위로 최초 발병하는 농장은 농장 전체를 살처분하고 시군 내에서 확산되는 거는 해당 개체만 살처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반경 내의 농장은 살처분하는 매뉴얼은 사실상 없어요. 없는데 현장에서 방역 책임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현재 항체 형성률이 워낙 낮으니까 겁이 난단 말이에요. 항체 형성률만 80% 이 수준 나온다면 사실 이렇게 터지지도 않을 거고 방역하는데 훨씬 용이할 텐데 문제는 항체 형성률이 농장마다 너무 들쑥날쑥한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한 거예요. 했어요. 했더니 그러니까 지금 정읍도 주변 농장들 그리고 보온도 주변 농장의 항체 형성률 조사를 다 했는데 그게 오늘 나왔어요. 결과를 보니까 어떤 농장들은 100% 항체 형성이 다 되어 있는 농장도 있어요. 다 수 있어요. 그게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리고 어떤 농장들은 0% 나온 데도 있고 30% 뭐 60% 이게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래서 백신 자체에 결함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100% 나온 데들이 있으니까. 100% 나오는 농장들이 여기 지금 봐도 한 8, 9개 농장 정도는 100%가 나와요. 이런 농장들이 있는 걸로 봐서 정확하게 매뉴얼에 따라서 다 했더라면 항체 형성에는 문제가 없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수님, 자칫 이제 그 농민분들이 우리 방송을 좀 자칫 잘못 들으면 이거 우리가 잘못 났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궁금한 게 사실 그 우리 이제 김 의원님도 계시지만 농사 짓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농사해봐야 뭐 또 짓는 족족 이게 빚만 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분들이 하면서 정말 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했는지 했으면 또 했냐고
확인해야 하고 이게 정부의 책임 아니에요? 이런 교육과 관리는 잘 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에는 특히 구제역이 예. 처음으로 2월에 시작한 거예요. 원래 시점은 언제입니까? 보통 12월에서 1월 초에 이제 겨울이 시작할 때부터 발병을 예. 해가지고 한 3월 중순까지 가는 건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최근 구제역 중에 이제 2월에 나오기 시작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야 올해는 구제역 안 오겠구나. 근데 AI만 예. 이렇게 AI 파동만 하다가 야 이제 올해는 구제역 없이 지나가나 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 나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정부가 12월 정도에 항체 형성률 검사를 먼저 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때 예. 없었다면 선제적으로 12월 정도에 아예 어쨌든 지금 또 백신을 또 하니까 그때 농가들한테 추가 접종을 하게 해가지고 관리 감독을 했었으면 그래서 그때 만약에 항체가 넘었었으면 정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발병 없이도 지나가는 해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이 부처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에다가 또 AI까지 막 파동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이 이제 간과한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은 좀 미리 항체 검사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런 농장들을 그렇죠. 찾았으면 그때 백신 해버렸으면 사실 이제 이런 일이 안 생길 올해는 수 있어요. 그렇죠. 무난히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농장에게 일임을 한 측면이 있다면 당연히 그 농장에서 제대로 했는지 항체는 정확하게 형성됐는지 그 조사 관리 감독 다 해야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97%, 98% 항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허위 자료를 발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게 항체 발생률이 아니라 항체 접종률이다. 접종한 A 농장에서 100두를 가지고 있는데 100두를 다 접종했다 이 뜻도 아니고 A 농장에서 한두라도 접종한 농가는 항체를 접종한 농가로 자료를 그렇게 계산했다는 거예요. 100두를 다 한 것도 아니고. 다 한 것도 아니고 한 마리라도 했으면. 한 마리라도 했으면 이거는 이 책임은 마땅히 일단 방역은 해놓고 방역해놓고 이후에 탄핵 사유네요. 이후에 혼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지금 그 농가의 축산 농가에게 전 재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살처분 하면 정말 그 직접 소농사를 짓고 하셨던 그 우리 김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게 전 재산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살처분한 뒤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렇게 실비 보상이라고 해서 실제로 살처분한 것만 보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외에 다시 소를 구입해서 입식이라고 해서 농장에 다시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생산까지 하려면 최소한 2, 3년이 더 걸리니까 2, 3년 동안 수입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농장에서는 구제역 같은 경우는 진짜 열심히 방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몇 번의 교훈이 있다 보니까 구제역이 발병을 하면 얼마나 큰 경제적인 피해가 정신적인 건 둘째 치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가능하면 철저히 방역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김 의원님, 자 이제 지금 그 몇 가지 과정이 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A형, O형. 그리고 A형은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A형 백신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O형과 A형이 섞여 있는. 혼합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또 이제 대량으로 백신을 공급해야 되니까 백신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O형을 공급을 해요. 그러면 연천 포천 지역에 A형이 발병했으니까 우선 경기도 쪽에는 확보하고 있는 A형을 주로 그쪽으로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가지고 O형하고 A2가로 해서 공급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O형으로 공급하든지 제가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A형과 O형의 백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못하니까 그렇지만 방향은 그렇게 잡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살처분하는 대책. 지금 정부에서 실가 보상이라고 해서 80%를 지급을 해줘요. 현재 그 시가의 가격에 시가의 80%를 지급을 해주는데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그 살처분은 강제거든요. 강제인데 강제로 하면서 이렇게 차감해서 지급해주는 국가는 없어요. 살처분은 물론 이게 농장에서 열심히 방역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방역을 해도 그
완벽할 수가 감기 없잖아요. 안 걸립니까? 그럼요. 백신 아무리 맞아도? 그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차감해서 지급하지는 않아요. 이건 왜 이러냐면은 방역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나간다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거 갖고 연관이 있는 거고요. 예, 맨 멋진 처음에 말씀이시네요. 방역은 맨 처음에 제2의 발병하는 농가가 자기가 정말 진짜 혼자 잘못해서 터진 건지 모르잖아요. 예. 감기도 왜 걸리는지 잘 모르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차감해서 지급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 다 이번 국회 들어오셨으니까 그걸 해결하셔야겠네요. 이거 해결해야 저는 됩니다. 궁금한 게 처음에는 예. 원래 시간이 다 100%였는데 됐는데. 예, 2015년 말에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예. 아, 100%딱 바뀐 거예요? 네. 그런데 간단하게. 100% 예. 바뀌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저해합니다. 이게 아, 구적이 와도 신고도 안 하고. 신고 늦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오히려 큰 손해예요. 아. 20% 아끼려다가 예. 신고 늦추고 농가가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이러면 엄청 훨씬 더 큰 손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금 아끼려고 그러다가 예, 산 전체에 예, 불태워버릴 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농가가 최악의 고통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죽지 못해 사는 최악의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존재, 국민의 삶을 책임질 국가가 존재하지 않고 국정이 중단된 것이 이렇게 심각한 일입니다. 해당 부처가 최선의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국정 중단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 또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측의 지어진 작전, 그 끝에는 국가의 몰락과 길 잃은 국민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위기에 빠진 국민 생활을 정비하기 위해서라도 작금의 국정 중단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9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똑까요. 당연히 해야죠. 예, 해야 아주 좋은 됩니다. 것 같아요. 예. 예. 농민들이 박수 칠 것 같아요. 그리고 쌀도 좀 서로. 예. 네. 우리가 종북이 되는 건가, 변화가네? 아니 그 AI와 예. 그 구제역 때문에 남북 관계가 갑자기 이제 협력 모드로 그럼요. 아니, 뭐를 또 들어서는 해야 되니까요. 질병 때문에 협력하는 그럼요. 이런 관계가 예. 될 수도 있죠. 아, 실제로 협력을 해야 돼요. 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원인들 발병의 원인이 뭐냐 앞서 이제 그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뭐 야생 동물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예. 나오지만 언론에는 지금 보면 뭐 수입 사료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아하. 보온을 조사해봤더니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더라 일종의 이제 그 외국인 혐오 같은 것을 또 나올 수도 트럼프에 있 뭐 트럼프 나왔어.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전문가들이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그러면 사람에 의한 감염 이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는 것인지 저는 최 교수님께 그걸 좀 여쭤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매번 구제역 발생할 때마다 수입 사료 얘기는 항상 언급됐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수입 사료들은 수입 사료 원료나 수입 사료 수입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사실.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이번 처음만 나왔다고 하면 이제 괜찮지만 매번 할 때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교류가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유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7, 80년대라고 해서 동남아시아의 구제역이 더 흔하면 흔했지 지금보다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아무 청정 지역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겠어요? 동남아시아나 방글라데시나 중국이나 굉장히 그 왕래나 그럼요. 인적 옆집처럼 교류가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냥 뭐 제 집 드나드다시피 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왕래와 빈번 교류가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역학조사 해보면요, 토양, 흙에서도 보통 6개월 정도 바이러스가 생존 가능해요. 6개월 동안이요? 예. 그러면 그쪽에 갔다 왔다가 본의 아니게 신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도 유입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뭐 외국인을 혐오하는 것보단 이 교류가 빈번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사실은, 현상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백신이나 이런 거로 해갖고 예방을 잘 할 것이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님 지금 이제 A형 예.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백신을 주로 O형 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O형을 공급을 했고요. 예. 지금 현재는 O 플러스 A형으로 공급을 합니다. 아, 지금요? 투가 백신으로.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백신이 됐으면 항체 형성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 매몰 처분을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부에서도 대책도 O형을 중심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백신도 O형 중심으로 했는데
이번에 A형이 나와서. 예, 뜻밖의 이제 A형이 나오니까 정부도 당황하게 되고 예. 농가에서도 굉장히 허탈하게 되는 거죠. O형에 대해서만 대책을 세우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느닷없이 A형이 나오니까 엄한 놈이 나타난 거예요. 맞습니다. 김 의원님, 예. 2010년도 구제역 그 공포가 휩쓸 때 예. 그때 의성에서 농민 활동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그 당시에 서로 제가 키우고. 의성 한우협회 회장이었죠. 그 방역의 최일선에서 예. 추운 겨울에 바들바들 떨면서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때 상황하고 지금 7년 만에 유사한 더 심각한. 그때는 이제 안동에서 집중적으로 처음에 발생을 해가지고 예. 안동에 한우가 없다 할 정도로 매몰 처분을 심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포가 굉장히 심했고 그 이후에 경기도로 번져가지고 이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렀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의성 한우협회 회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바로 코밑에서 터졌으니까 예. 방어막을 설치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 의성에서 구제역 피해를 전혀 보지 않았어요. 방어격에 성공을 한 거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경험했던 게 그때 이제 우리 축산계장님이 이 방역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전문가였고 그리고 그 당시 군수님이 축산계장에게 정권을 거의 위임을 하고 의성군 축산계장. 축산계장에게 예. 정권을 위임하고 예산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축산계장 중심으로 방역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또 제가 이제 한우협회를 이끌고 가면서 농가들의 그 방역 의식을 고취하는 거,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 이런 부분 서로 이제 쌍방향의 조응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방역은 이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리드를 해야 되고 조기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험을 그때 배웠습니다. 예. 최 교수님, 지금 조기 상황인가요? 아니면 지금 심각 수준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우리가 AI 때 정부가 초동 대처가 늦었다 하는 그렇죠. 바람에 네. 사실 이번에는 보훈에서 첫 발생하자마자 이동 제한도 걸고 예. 오늘은 이제 심각 단계로 격상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번 구제역은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정부가 신속하게 지금 대처하고 예. 또 강력히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현재는? 지금 대처는 잘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확 퍼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바이 AI 공포가 채 가시기 전에 이번엔 구제역입니다. 충북 보은, 전북 정읍에 이어 수도권인 경기 연천까지 뚫렸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구제역 위기 경보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사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구제역 공포, 막을 길은 정령 없는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세 분의 전문가 함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야 자꾸. 장 기자님은 계속 네. 자리 지키고 잘 계십니다. 네. 자, 그럼 최차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나오셨죠? 예, 처음 나왔습니다. 예, 재밌는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영원 의원님, 여의도 분이 좋긴 안녕하십니까. 좋네요. 예, 얼굴 무척 좋아지셨어요. 살이 좀 쪘어요. 아, 근데 예. 진짜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예.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요즘 그 경북 의성이시죠? 주말에 내려가고 아. 예, 주중에는 서울에 있고.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지역구 활동 하시나요? 지역에서 이제 그 농민 활동 오래 하셨었죠. 의성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닙니다. 농민 대표니까 전국의 농민 단체들 모임 있을 때나 예. 또 뭐 교육이나 이런 거 좀 부탁하면 와서 강의도 좀 하고 예, 전국구로 뛰어다닙니다. 대권 행보한다고 오해받지 않으세요? 아 그럼 우리 정봉주 의원님도 대권 행보. 장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서 이제 그 멘트로도 나간 것 같은데요. 예. 그 충북 보은에서 처음 젖소에서 시작되는 것이 지금 수도권까지 확산된 상황인 것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뭐 전혀 그 지난번에 AI 때 소독약 파문도 있었는데 예. 지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뭐 아무런 기재나 이런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예. 이게 그 전대미문의 상황이라고 그래요? 뭐 그 바이러스 종류도 틀리고. 예, 맞습니다. 예. 예.
사실은 처음이죠. 두 가지 구제역 바이러스 중에 다른 O형하고 A 타입이 동시에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O형 타입, A형 타입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O형 타입하고 A형 타입이 왜 중요하냐면 백신의 효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그냥 다 구제역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게 7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타입이 다르면 백신 효과가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A형과 O형 보통 구제역이 오게 되면 한 형만 왔었나 이제까지는? 지금까지 2010년에 잠깐 A형이 한번 나온 적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O형만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보온 바이러스도 그렇고 만약에 작년에 했던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고 하면 정부의 그 방역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방글라데시나 동남아시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처음 확인됐거든요. 그게 A형인가요? O형. 같은 O형이라도. 같은 O형인데. 같은 O형이라도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하고 전혀 다른 그 방글라데시에서 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유입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유입됐다고밖에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의원님 지금 보시기에 O형인데 방글라데시 유형이고 그럼 외부에서 유입됐다. 정부는 지금 대책을 잘 세우고 있다. 근데 보면은 충북 보은, 그다음 전북 정읍 여기가 O형이고요. 경기도 연천은 A형.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처는 일단 잘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AI에 대응했던 그 팀이거든요, 지휘부가. 그러니까 AI에 그때 이제 늦게 대처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실컷 묶어놔가지고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대처에는 아주 기민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O형하고 A형하고 함께 나오고 O형도 이 동남아 쪽에서 주로 발생하던 O형이 지금 터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유입된 건가 하는 유입 경로가 아직 불투명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A형이 연천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연천은 지금 수도권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동시에 다발적으로 아주 먼 거리에서 함께 터지고 있는 이 현상. 그렇죠. 이거는 약 1,500km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이거는 내부 전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역학조사를 해도 정읍하고 연천하고 역학적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왜 동시에 이 먼 거리에서 함께 터졌느냐.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그 구제역이 함께 터지느냐. 이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사실상. 원인을 못 찾고 있나요? 그런데 주목해볼 수 있는 게요. A형이 2010년도 A형이 연천에서 터졌어요. 그때 잠깐 나왔다가 잠깐 터졌던 건데. 연천. 그러니까 이때까지 쭉 우리나라에는 다 O형만 터졌어요. 근데 A형이 터졌던 사례는 2010년도에 총 합치면 6건인데 그때 이제 그 주변 지역으로 터졌거든요. 그게 전부 연천 포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A형이 연천에 터진단 말이에요. 뭔가 잠복해 있다가 그러니까 잠복의 가능성, 이게 이제 상재화되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는 거고, 이렇게 추론을 해요, 추론. 그 당시에 터졌는데, 그것이 야생으로 전이됐고, 야생에서 다시 바이러스가 있다가 다시 민간으로 돌아온 게 아니냐. 이게, 질병의 방역은 가축만 해서는 안 돼요. 실제 이게. 그렇죠. 거기 또 산악지대고 그러니까. 가축이 있는데 농장에는 겨울이 되면은 야생 동물들이 들어옵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축산 농장 같은 경우에는 고라니, 멧돼지가 들어와요. 먹을 거 찾으러. 축산 농장 상대적으로 먹을 게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짐작에 합리적인 의심. 그 당시에 그 A형 바이러스가 야생으로 전이됐고 그게 야생에 그냥 남아있다가 다시 겨울철에 먹이 부족 현상이 거치면서 민간으로 내려온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우리 방역은 가축만 방역해서 되는 시점을 지났다. 야생의 방역. 야생의 바이러스 검출을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도 궁금한 예, 게 있어요. 예. 뭘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더 예.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먼저 물어보면 안 될까요? 안 왜냐하면 돼요. 연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연포천이 A형인데 예.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실은 뭐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북한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아니, 왜냐면 그렇게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늘 있어서. 예, 맞습니다. 뭐 그때 2012년에서도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주로 흔하게 발생하는 A타입의 형태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우리나라 연천 이번 A형 타입도 현재 유전적 특성이 아직 나오질 않았고 있고 분석 중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거는 평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북한 측 됩니다. 소행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이게 이르죠. 예. 근데 그거는 예. 짚고 넘어갈 건 있어요. 예. 이게 질병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요. 남북한이 같이 공조를 해야 네, 한다. 공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야, 그럼 제가 질문을 제대로 했네요. AI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 구제역에 대한 대응도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은 남북한의 이 질병 발생이나 그 예. 빈도나 자연 상태에서의 바이러스 그 잔존이나 이런 거를 예.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해야 이게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지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래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바이러 그 AI 그다음에 구제역 예. 퇴치를 위한 남북 연대 이런 거 하면